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본인들은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애쓰고 더 희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희생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거나 서운함만 쌓일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자식을 살리고 키워주지만 어떤 사랑은 자식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야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꼭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째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괜찮은지, 둘째 딸의 아이들 성적은 어떤지, 막내가 결혼 생활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었고 병원 약을 제때 챙겨 먹는 일조차 자꾸 미뤄질 만큼 자식 문제에만 마음을 쏟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점점 어머니에게 더 서운해졌습니다. 고마운 마음보다도 부담과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았던 거죠.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자식들은 도리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부모의 진심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망치려고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방향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랑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약도 과하면 몸에 해로운 것처럼 사랑도 방식에 따라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의 삶을 곱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의 자립심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나이 40이 넘어도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부모의 지갑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녀 말이지요. 우리가 젊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책임지고 살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의 자식들은 부모가 다 도와주니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니까 자식은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조차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독립심이 부족해지고 나중에는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한다고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식의 발목을 잡고 부모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자식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 신의 도움이 오히려 자식들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은 어느 순간까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꼴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이지 평생 대신 살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뛰어놀며 다치고 때로는 흙바닥에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자기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랑의 모양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은 참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간섭하고 어디서는 물러나야 하는지 그 균형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랑을 주되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애써 왔는데 정작 자식은 고맙다는 말보다는 서운함을 더 자주 표현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참 억울하고 속상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고 있던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도움보다 믿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보다 클 때가 있지요.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 또한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꿔나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크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면 자식의 성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끝없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자식이 아직 어릴 때는 부모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매달 용돈을 주고 집을 살 때마다 보태주고 빚까지 대신 갚아주는 건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는 돈이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식은 스스로 벌어보고 스스로 쓰고 스스로 아끼는 경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부모에게 기대는 버릇이 남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습관입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식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힘도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작은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고 맙니다. 부모가 대신 나서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셈이지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간섭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늘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여전히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은 부부가 풀어야 하고 직장의 일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직장에서의 평판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도움보다 독립적인 공간을 더 갈망하게 되고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엄마는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포기했어. 이런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지 몰라도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짐이 됩니다. 마치 내가 부모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결국 자식은 감사보다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갖게 되고 부모와의 대화조차 피하게 됩니다. 부모의 희생을 무기로 삼아 자식을 통제하려는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보상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싸주고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건 자식에게 해롭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면 자식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고 나서도 사회에서 작은 어려움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반드시 자식에게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넌 할 수 있다라는 부모의 말 한마디는 어떤 재산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 속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이 자랍니다. 믿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해보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자식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부모의 손이 조금만 늦게 닿아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네 번째는 본보기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겁게 살아가면 자식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건 존중입니다. 자식을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부모와 생각이 달라도 선택이 달라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자식이 진정한 어른으로 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자기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분명히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도움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한 것이 자식의 날개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들은 의존심, 과도한 간섭, 무조건적인 보상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식을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꼭 주어야 하는 것들은 믿음, 격려, 기다림, 본보기, 존중이었습니다. 부모가 믿어주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해보라고 응원해주고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식과 통화할 때 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고 지켜봐 주세요. 부모가 물러난 그 자리에서 자식은 스스로 성장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짜 안심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즐겁게 잘 지내신다라는 그 사실이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가족이라는 관계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독을 주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힘이 되는 선물을 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